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입니다. 3월 9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코인 시장 이슈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를 좀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국내 이슈 위주로 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업 팽창을 도모하는 빗썸. 두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 코인이 달라진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블록체인 제왕 꿈꾸는 넷마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 거래소 쪽들 얘기네요. 빗썸이 좀 뭐 새로운 뭐 움직임이 있나 보죠? 네, 사실 빗썸이 작년에 좀 제일 많이 핫했던 코인 네. 거래소였던 게 사실은 코인 사업이나 본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 어떤 그 여러 특정 가지 배우의 구설수들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전 남자친구분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네. 분, 뭐 하여튼 여러 좀 코인과 좀 동떨어진 뭐 주가 조작 이슈도 사실 음. 관계사에 좀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좀 시끌시끌했던 음. 기업이라서 과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최근 이 빗썸이 확실히 좀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네.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예.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서 국내 2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예. 거래액을 봤더니 업비트가 일간으로 한 1.5조에서 6조 원 정도 사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예. 빗썸이 지금 그래도 하루에 한 4천억 정도 거래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업비트 거래량이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예. 여전히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거래소가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국내 거래소 중에서요.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 이제 거의 90%를 네. 넘기 때문에 예. 두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예. 이 빗썸이 최근에 이제 코인 상장을 연이어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코인 상장을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네. 뭐 한 달이나 또는 뭐 그보다 더 그 긴 시간 동안 격차를 두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 최근 3년간의 어떤 관행이었는데 네. 지난 6일 빗썸이 10개의 코인을 무려 한꺼번에 상장을 네. 했어요. 여기 이례적인 일이다. 네, 예. 이례적인 일인데 다만 이제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파는 원화 코인은 아니고요. 예.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이 BTC 마켓에 상장을 한 건데 네. 일단 이것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상장하는 건 네. 이례적이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내달 7일까지 이제 이 마켓에서 거래하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파는 원화 마켓보다 비트코인 마켓으로 사고 파는 데 그 수수료가 더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마켓을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해외에서 코인을 가지고 오거나 해외로 보낼 때 많이 쓰십니다. 원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해외로 보내려면 한 번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비트코인 마켓은 똑같은 비트코인 마켓을 거래하는 거래소로 그냥 코인째 이동하면 되는 거라서 주로 해외에서 많은 어떤 그 서비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 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예. 다만 이게 좀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원화 마켓이나 BTC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거래소에게는 되게 중요한 수익원인 게 사실은 비트코인 마켓만 거래하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네.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받지 예. 못한 예. 곳. 그런 데도 있죠. 분들은 예. 아예 또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 원화 마켓을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마켓을 운영을 하면 두 손님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둘을 다 하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수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상당히 프로모션 세게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빗썸이 또 하나 코인 시장 서비스를 정리한 게 있는데 예. 보통 원화랑 비트코인 마켓에 이중 상장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한 지금 보니까 100여 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전부 다 원화 코인으로 옮깁니다. 즉 비트코인 마켓이 아니라 원화 마켓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을 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나 리플, 클레이튼, 링크 같은 일부의 코인은 비트코인 요건 마켓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코인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중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코인을 원화 마켓으로 통합한 거. 예.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분명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의 수가 늘어난 건 아닌데 다만 비트코인 마켓의 거래량이 좀 의존이 됐던 것들을 원화로만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빗썸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코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런 그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거를 잘 어려워하시는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주로 원화 마켓으로만 코인을 사잖아요. 예. 이 원화 마켓으로 단독으로 통합을 해서 이쪽에 조금 더 서비스와 마케팅을 집중하겠다라는 빗썸의 의도가 보인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1인 업비트 한번 대대적으로 좀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예. 기존의 비트코인 마켓에 거래되던 것들을 다 원화로 옮기고 새로 지금 10개의 코인을 비트코인 마켓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동안은 두 개의 마켓이 서로 혼재된 상태로 서비스가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뭐
1군과 2군으로 나눠서 음. 뭐 쉽게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처럼 나눠서 음.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곳은 원화 마켓, 네. 거래량이 좀 덜 나오는 곳은 비트코인 마켓 네. 이렇게 나눠서 이원화하겠다라는 거고 음.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 마켓에서 일종의 뭐 시세 조작 세력이나 또는 코인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인위적 세력들의 유입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 네. 또는 거래량 활성화 측면에서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위 자리를 넘어 업비트를 추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고 실제로 이번에 빗썸의 개편에 대해서 업비트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예. 사실은 업비트 주도로 결성된 코인 거래소 연합 닥사라고 있죠. 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이렇게 네 네. 것 그리고 이제 고팍스까지 네. 5개가 회원사인데 이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위메이드 위믹스를 내쫓았잖아요. 네. 위믹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오는 음. 대표적인 국내 코인인데 네. 최근에 코인원이 나름의 신사협정을 깨고 네.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이제 상장을 시켰죠. 재상장을 한 거죠. 예. 즉 수수료를 끌어올리기 위한 음. 나름의 방편을 마련을 한 건데 음. 빗썸도 업비트랑 합의하에 위믹스를 퇴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위믹스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특히 코인원이 이미 한번 그런 전례를 보였기 때문에 재상장 명분이 네.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과연 지금 왜 이렇게 코인 거래소들이 각각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증권사가 우리 시장의 밥그릇을 갖고 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토큰 증권이랑 기존의 코인은 일단 법률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되고 코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따르는 것은 맞으나 증권사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와서 결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속하는 코인들까지도 거래를 하려고 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코인 거래소들은 우리의 연명은 길어야 1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거래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수수료 획득 차원의 전략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일각에서 사실은 나오는 얘기인데 네. 빗썸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매각 이슈랑 얽힌 거 아니냐. 지금 또 빗썸의 그 주주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여러 곳들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창업자인 이제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분의 휘하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주요 경영진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이대 주주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지금 직면한 상태니 이런 상황에서 빨리 차라리 매각을 네.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매각을 시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우리가 업비트에 준하는 그런 코인 몸집도 거래소야. 불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매각 이슈도 좀 한번 맞습니다. 잘 진행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업계에서 보는 거죠. 네, 업계에서 그런 시각을 네. 갖고 있다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밝힌 그러니까 건 아니고 이 네. 회사가 저희가 비싸게 밝힌 건 아니고요. 봐야 할 거는 코인 네. 거래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빗썸 또한 사업 팽창을 도모하고 있다. 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 거래소 쪽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해봤고 두 번째 이제 카카오 코인 얘기예요. 네. 예. 사실 카카오 코인 얘기가 이번 주에 가장 국내에서는 핫한 주제였는데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코인이 대대적 개편을 선언을 했습니다. 카카오 코인이라 하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클레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보니까 클레이튼은 출시 4년 차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름의 이제 출시 4년 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저도 거기 잠깐 갔었어요. 네, 박사님도 오셔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게 예. 사실은 그날 질의도 많았지만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나름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모습도 엿보였는데 네. 일단 핵심은 카카오가 앞으로 코인 유통 체계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까지 탈중앙을 깨야겠다.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한 발 좀 물러나서 블록체인의 정신 즉 탈중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그날 행사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색을 좀 빼보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을 딱 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일단 블록체인 씬에서는 이거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불러요. 네. GC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함께 구성하는 사람들이고 네. 만든 것은 카카오지만 함께 이거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거버넌스 카운슬인 건데 이 주주가 지금 이제 31개의 국내외 주요 기업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예. 그동안 4년간 클레이튼의 주요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카카오가 주도하고 네. 카카오가 결정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31개의 거버넌스 카운슬에게 의결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그날 발표를 했고요. 네. 이를 위한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상반기에 GC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 일종의 이사회겠죠. 네. 이쪽에다가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올 하반기에는 나도 그러니까. 주주가 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네. 응모 프로세스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해임할 수 있는 즉 주주들이 함께 뭉쳐서 이 주주는 우리 네트워크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하면 경영진을 끌어내리는 네. 그런 형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게 어쨌든 가장 큰 숙제니까 상반기 내에 클레이튼 안에서 앱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 솔루션인 오라클 개발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네. 또 개발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바일용 개발 툴 SDK라는 것도 공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에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클레이가 총 발행을 계획한 게 110억 개 정도 됩니다. 네. 원래 100억 개인데 네. 네트워크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수량이 한 10억 개 정도 되는데 네.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총 110억 개를 찍어내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중에 70%에 달하는 72.8억 개를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거죠. 발행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 일단 당장 전체 한 50%에 달하는 52.8억 개를 4월 중에 소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20억 개도 3년 후에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즉 총 발행하기로 한 주식의 네. 70%를 소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딱 보면 뭐 이렇게 소각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은 좀 오를 거다. 뭐 이런 저기 투자자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날 발표 이후에도 클레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네. 뭐 그건 사실 주식과 코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저희가 이거를 단순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 블록체인 사업은 지금 카카오가 총 3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는 크러스라는 법인이 있고요. 예. 이 크러스라는 법인은 카카오 초기 창업자들의 멤버들이 즉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의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사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재단인 클레이튼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적인 사업을 추구하지 않는 재단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네. 법인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사인 그라운드엑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총 클레이튼 사업을 하는 3개의 회사가 카카오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 3곳의 역할이 그동안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일단 지시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큰 입김을 낼 수 있는 경영자들이 모여있는 크러스트에서 예. 주로 지시가 하달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개발자들이 많은 그라운드엑스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 또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나 코인 유통과 발행 그리고 나름의 토크노믹스를 구축하는 클레이튼 재단에서 이 두 회사의 의견을 따라서 뭐 특정 법인의 코인을 지급한다든지 네. 이 운용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앞으로 이 3곳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고 네. 즉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나누고 또 클레이튼 재단이 갖고 있던 권한을 다 주주들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클레이튼 재단은 이익을 꾀하는 영리 회사가 아니라 정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라는 게 예. 사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행사에 거듭 발표한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돈에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클레이튼 주주들에게 넘기고 카카오색을 빼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석하는 네. 시각은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건 증권성 이슈겠죠.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쨌든 3개의 법인으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나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을 찍어서 코인 유통을 하고 누구에게 또 부여하고 또 이걸 팔아서 자신들이 개발비로 쓰고 이런 것들이 분명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 발행 주체가 있다 그러면은 증권성으로 지금 자꾸 맞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뿐 그래서,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코인과 관련된 것들은 비영리 재단으로 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즉 카카오가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이 되면 탈중앙화돼서 누가 한 맞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결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랑 네. 비슷한 형태인 것처럼 겉모습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코인팔이라는 비판을 이겨내기 위한 나름의 안간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성 이슈를 탈피한다라는 거는 정부적인 이슈일 거고 예. 또 코인팔이라는 비판을 이겨내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 또는
플레이를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사실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에서 코인 비즈니스를 원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보상형 서비스인 코인을 주고 소비자들을 땡겨오려고 하는 나름의 마케팅 네. 정책을 대부분 쓰고 싶은데 코인을 찍어내는 법인이랑 파는 법인 또 서비스를 만드는 법인과의 관계가 뒤섞여서 계속 증권성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 주요 관계사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코인 서비스를 좀 해볼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날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카카오의 색채를 뺀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그게 카카오랑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서는 카카오 색채가 흐려지고 탈중앙이 강화된다. 또 이렇게 보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거는 거대한 명분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 결정을 통해서 카카오 산하에 있는 개발사들이 앞으로 더 카카오 말을 잘 듣는 그리고 또 카카오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더 빠르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카카오가 만들었다. 다만 증권성 이슈를 탈피하고자 하는 카카오 주요 경영진의 의도도 함께 엿보인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카오 색채를 좀 빼니까 이해상충 우려가 좀 덜해지니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이걸 클레이를 맞습니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 코인에 사실은 이제 클레이튼 밑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휘하 유틸리티 토큰들이 존재하죠. 예. 근데 아쉬운 건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투자나 투기의 의도 외에는 아직까지는 유틸리티적으로 의미 있는 나름 킬러 앱이라고 하죠. 네. 이용성이 많이 나오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특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카카오라는 이름이 좀 더 뒤로 가야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코인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블록체인 게임 얘기입니다. 네. 예. 이 블록체인 제왕을 꿈꾸는 넷마블이다 이렇게 네.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넷마블은 국내에서 가장 큰 게임사 중에 하나죠. 네. 3N이라 그래서 이제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세 곳을 네. 지칭하는데 국내 대형 게임사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나름 대작급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이름은 모두의 마블 2 메타월드라고 정했는데 네. 아마 모두의 마블이라는 이름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이게 넷마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한 네. 게임인데 올해로 이제 10년 차 맞이한 게임인데 전 세계 누적 이용자가 한 2억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 중에 가장 히트한 네.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 부루마블 우리 그 맞습니다. 저기 어릴 때 했던 그 네. 오프라인 게임 요거의 약간 모바일 버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요. 부루마블 게임의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가 지속이 돼서 여전히 태국에서는 매출 순위 상위권에 들어가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게임의 후속작이 10년 만에 나온 거고요. 네. 또 특징은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이제 P2E와 NFT 서비스를 더한 게 이 게임의 네. 핵심인데 일단 서브네임도 뭐 메타 월드에서 약간 맞습니다. 메타 가상 저기 세계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8일 일단 이제 예약자 모집에 나섰어요. 네. 게임사들이 이제 예약자 모집을 많이 하는데 음. 보통 이 예약에 응하면 이제 사은품도 주고 쿠폰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 정도로 지금 출시하는 것으로 일단 네.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일단 게임 내용을 살펴보면 부루마블이랑 똑같습니다. 뭐 뉴욕과 파리, 서울, 방콕 등에 있는 그 각 도시를 이제 게임을 하면서 사는 건데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NFT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두의 마블의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구조고 아무래도 이제 이 게임을 한 판 한 판 치르다 보면은 네. 금전이 쌓이겠죠. 그럼 그 금전을 갖고 내가 원하는 주사위나 아바타나 또는 특정 도시에 도달했을 경우에 나에게 또 네. 추가적인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러니까 P2E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코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즉 국내 대형 게임사가 내놓은 야심찬 대작인데 아쉽게도 국내 국내에서는 이용자분들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우회로 많이들 예. 하시는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 원작의 누적 유저가 2억 명에 달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일단 상당히 크고 또 대형 게임사인 넷마블이 지금 나섰기 때문에 네. 마케팅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마케팅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시아권에서 대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IP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단기에 아마 입소문이 빠르게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네. 최근에 일단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과거에 부루마블이나 우리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운에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사위를 활용한 전략적 수를 P2E 버전으로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형태가 공개가 된 건 아닌데 네. 주사위에도 어느 정도 P2E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주사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이 차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부동산 거래를 통한 경쟁 요소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부루마블 할 때도 가장 비싼 곳이 네.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머물면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진짜 코인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런 방식의 전략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일단 NFT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NFT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동산에 이 도시에 부동산을 올리는 거, 이 부동산을 아무래도 NFT로 서로 유저들 간에 팔지 않을까, 사고 팔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고 네. 기반 플랫폼은 일단은 넷마블이 갖고 있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마블엑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라 네. 사실상 두 회사가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자체 코인 MBX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빗썸이나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는데 이 MBX가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이 모두의 마블에만 적용이 되는 별도의 토큰도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직 네. 뭐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앞선 기존작 모두의 마블이 10년간 카카오톡이랑 연계가 돼서 좀 재미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소셜 콘텐츠로 서로 친구들 간에 초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소셜 인프라 기능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 이거를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넷마블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즉 이 게임 안에 싸이월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친구들끼리 서로 초대해서 내가 만든 아파트에서 같이 밥도 먹고 내가 투자한 빌딩에서 같이 네.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방식의 소셜 콘텐츠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아마 출시가 되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사실은 넷마블의 이번 모두의 마블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게임사 중에서 넷마블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넷마블은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MBX도 있지만 펜시라는 별도의 코인이 또 있어요. 이 펜시는 지금 넷마블이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별개로 하고 있는데 네. 요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또 넷마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 또 주요 주주잖아요. 네. 양사가 이제 지분 제휴를 맺어서 사실상 패밀리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넷마블 자회사 코웨이의 광고는 주로 방탄소년단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사가 긴밀하게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또 넷마블이 방탄소년단 모바일 게임은 이제 전담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 회사가 가까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펜시라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하이브랑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넷마블은 블록체인을 두 가지 양갈래로 전략을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또 넷마블이 올해 상반기에 마땅한 신작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모두의 마블 2에 거의 전력을 거의 쏟고 뭐 있다라고 올인하겠네요.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서 대형 게임사 중에서는 넷마블이 가장 블록체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정말 블록체인 제왕을 꿈꾸고 있다. 즉 과거의 위믹스, 위메이드가 한번 보였던 그 수출 P2E의 영광의 어떤 모습을 넷마블이 한번 자신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9일 목요일 코인팔치기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말에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랑 또 해외 유명 게임사들이 모이는 GDC라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넷마블 이슈 또 지금 크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카카오도 이제 이 행사에서 다양한 P2E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코인 시장의 어떤 가격 높낮이와 별개로 국내 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인팔치에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